예, 이제 동덕여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예, 이제 명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뭐 그게 뭐 남녀공학을 반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는데 명리학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상관입니다. 상관. 과거에는 이제 상관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정관을 치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것이죠. 정관이라는 것은 뭐 틀, 어떤 뭐 제도, 법령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관직에 올라가고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치는 거니까 어떤 뭐 불법이라든가 또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죠. 관이 남편이라면 여자 사주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그 남편을 치는 것입니다. 뭐 이혼이라든가 또 남편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상관격이라고 해서 월지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 투관된 것이 일간과 육친을 비교해서 상관이 되었을 때 상관격 이렇게 부릅니다. 상관격은 좀 옛날에는 좀 안 좋게 봤던 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어떤 경우에 좋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상관패인입니다. 패찰 그런 말이 있죠. 두른다,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패인이라는 것은 인성이 같이 한다 이런 거죠. 인성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을 말합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이죠. 근데 상관이 내 주장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 인성은 그 상관을 다듬어 주는 겁니다. 조절해 주는 것이죠. 상관 폐인이라는 것은 상관이 인성에 의해 조절을 받을 때, 다듬어질 때 아주 귀격이 된다. 아주 잘 된다. 아주 좋은 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성 또는 학문, 인격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도덕이라는 어떤 인격이라는 그 틀에서 주장을 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나 더 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A를 원한다. 나는 뭐 A를 주장한다. 그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성, 일정한 틀 안에서 뭐 일정한 법칙 안에서 상대방과 주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성의 이제 자극력이죠. 인성은 관성이랑은 좀 다른 건데요. 관성이 외부적인 통제라고 한다면 인성은 내부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성은 뭐를 하면 뭐 안 된다, 뭐 벌을 준다 이런 거라면 인성은 내가 차마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육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상관이 인성과 같이 있을 때, 인성의 통제를 받을 때는 정말 이제 사주가 귀하게 됩니다. 상관 폐인격이라고 해서요. 고위직에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나운서나 변호사나 전문직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고요. 사주가 아주 귀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관이 인성의 통제나 조절을 받지 않고 바로 관성을 볼 때 이거를 상관, 경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사주의 구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을 깨고 어떤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관, 경관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주 감성에서는 애 낳고 이혼하는 구조의 형태도 됩니다. 여성분에게 자식이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하는 구조에서 관성이 이제 남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으면 상관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관이 더 극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관이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 하면은 모든 이제 잘못된 일,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관이 인성이라는 어떤 도덕성, 내부 통제를 얻는 구조가 되면 크게 이제 발달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관인데 그것이 관성을 직접 치는 역할을 할 때와 인성의 통제와 인성의 다듬질되는 것을 받았을 때 삶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동덕여대 이렇게 사건, 어떤 사람은 뭐 사태라고도 하는데 그걸 봤을 때 뭐 라카츠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뭐 교수님들에게 심한 말을 하고 또 뭐 동상을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육친에서의 상관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 주장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명리학을 하고 풍수를 하는 이제 음양 오행을 연구하고 역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상관이 이렇게 직접 관을 치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인성을 이렇게 차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합의된 방식, 그러니까 또 투쟁을 하더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구성원들 절대 다수의 합의된 방식을 정하고 그 합의된 방식을 토대로 해서 그 투쟁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인터넷 시대고 다 이제 상황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보더라도 야, 참 평화적으로 깨끗하게 잘 어떤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관 폐인이 아니라 상관 경관하는 구조처럼 직접 통제되지 않은 말을 막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교수님에게 뭐 XX 이렇게 말을 했다든가 뭐 연구실에 들어가는 교수님을 뭐 밀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한 것들이 동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가 좀 통제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들어주질 않는다. 우리가 뭐 기물을 파손하고 라카치를 하고 동상을 때려야 우리 말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겁니다. 그렇게 불법이나 과격하거나 어떤 취업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에게 피해를 주면서 학교에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주는 그런 주장이라면 그거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데요. 졸업해서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망설여지겠습니까?
또 이제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 면접을 가고 이력서를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리를 하는 입장에서 야, 정말 상관은 인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만약에 자기 사주가 상관이 있는데 내 사주, 내 인성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인성에 해당되는 게 자기 수양, 그다음에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단순히 뭐 지식을 늘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표현을 좀 가다듬고 조절하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이 될 수 있게 그런 인성의 소양을 늘리는 것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상관 폐인 네 글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상관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인성, 인격, 양심, 학문을 좀 더 공부했으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축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